모든 국민이 얘기하고 있는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50억 클럽, 나아가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 범법인 태평양에 변호인 선임료로 120억씩이나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이 진짜 변호사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도 제목에도 그게 있잖아요.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네.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남에선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그 직원 뽑는 거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 사장하고 기획본부장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간매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고요? 이재명이 집착 챙겼다고요. 정진상 통해서. 예. 그래서 옛날 캠프에서 일하거나 뭐가 도움 준 사람들 전부 다 입사시킨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직원 뽑는 날 되면 이제 그런 일까지 했는데 하다못해 그 직원 하나 뽑는 것도 전부 다 오다가 내려왔는데 이 거대한 일을 갖다가 했는데 자기들 몰랐다?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근거로 확실하게. 여러분, 이재명이 김만배를 욕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네요. 진짜. 없죠. 예. 맨날 남욱 일당 그렇죠. 그러지. 남욱 일당이라고 하지. 그런데 김만배 일당 아니면 민간 사업자 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김만배를 집어서 욕하는 걸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예. 제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맨날 그거 기사만 보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그럴까요? 두 번째, 이재명이 2020년도에 7월에 대법원 사건이 판결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7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2심 300만 원 받아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경기지사 딱지 떨어지는 그 재판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면 권순일이라는 원래 그 박근혜 때 들어간 대법관이 그렇죠. 이재명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려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거를 꿈에도 생각 못할 거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권순일이 이재명을 해줄 거를 갖다가 누가 생각하겠니?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우리끼리 낄낄낄낄 웃었거든. 그때 김만배의 최측근 친구를 이재명은 예. 보훈으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월 이후에다가 입사시켜주면 이상하니까 예. 7월 그때 되기 전에 그렇죠. 공고는 1월 달에 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데 경기도 2급 자리를 만들어서 예. 이재명 바로 밑에 AI 관련된 소통관을 갖다가 비서관을 이재명 비서관입니다. 직속 2급이면 최고 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는 1급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1급, 아니 2급도. 부지사가 예. 1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지사 바로 밑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지사 바로 밑에 급인데 얼마나 높은 겁니까? 이사관인데. 그렇죠. 예. 그 일반 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시 나와도 이사관 되려고 이사관 못 해요. 이사관 되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예, 평생 돼도 될까 말까인데 그 이사관 승진 아주 팍팍팍 잘 돼야 되는 이사관 그 이사관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별로 그것도 없는 예 김만배 친구를 예. 그 자리에 앉힙니다. 다 뭐 태평성대 그러니까 없던 자리인데 위인설관 예, 위인설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엔 이 자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져버린 예, 그 자리에 김만배의 채찍근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고요? 그렇죠. 그럼 정진상이 내가 꽂았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하급 직원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다 주물락주물락했던 사람이 예. 경기지사의 부지사 바로 밑에 있는 2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기지사의 승낙이나 내부적인 이 사람의 없이 한다? 족보도 모르고 한다? 있을 그게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하고 친하다는 건 뭐냐면요. 김만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거의. 논리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대장동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무려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 기록이요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런데 20만 페이지가 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원래 민간 사업들이 환지 방식으로 하려는 사업을 예. 성남시가 뺏어가지고 그렇죠. 김만배한테 준 준 사업입니다. 거지.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그 이전 사업자인 남욱한테 남욱이한테. 씌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욱은 지가 거기다 당한지도 모르고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남욱이 김만배 편을 들면서 오히려 이게 그렇죠. 꼬인 거예요, 이 그게- 사건이.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욱이가 겁먹어갖고. 건모가 이재명이 빼앗긴 당선될까 거 봐. 아닙니까? 빼앗긴 거. 빼앗겨놓고 예. 빼앗겨놓고 난 다음에 이게 막 거기 이제 남욱이 증언을 하니까 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은 그렇게 공범이 돼버린 거지. 아니 그 공범이 돼버린 예, 거죠. 예. 바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랬더니 거 미국에 있는데 너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녹취록에 뭐가 나냐면 정혁한테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재명은 막 유리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거기 막 그 그렇죠. 대변인들 방송에 나가면 김만배가 정색하고 네. 뭐 동규가 어쩌고 저는 관리자니까 당연히 네. 유동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분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진짜 주인이 그분이라는 그분이지. 예.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를 갖다가 했냐면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정도로 높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대장동 일당들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유동규는 굉장히 우습게 알았다. 그분이라는 표현한 걸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남욱한테 물었는데 아니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재명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냐? 이렇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김만배가 전화해갖고 그분은 유동규라고 해라. 그 또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언론 만들 대응하듯이 예, 사실 그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이니까 거의 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최장수 대변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의 김만배가 그 법조기자단 중에 대법원 일진법조기자단 간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식사하면은 오기도 하고 했었고 사실 남욱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제 대학교 후배라서 그걸 잘 알고 그리고 김만배는 사실은 성대 철학과 출신이죠. 예. 성대 철학과 동양 철학을 철학과. 해놓으니까 뭐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게 다 동양 철학 그 맞습니다. 역술에 나오는 용어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욱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욱이가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서 깜빵 가 있는 동안 이 사건을 빼앗아 오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뭐 만들게 된 돈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환지를 하려는 이유가 예. 환지를 하게 되면 협상을 해서도 환지를 하게 되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이 하려는 거 민간 환지 사업 승인해 준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사업권에 따라서 뭐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 하는 절차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얻을 것만 얻으면 예. 되잖아요. 이재명이 원한 게 뭐였어요? 1공단 공원하라면서. 그렇죠. 예. 그것만 얻어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 얻어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거 과실만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그래서, 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냐면 그 방식으로 하면은 공원화를 이야기를 못해. 왜? 공원이 이제 돈 막 돼가지고 이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일이.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공원을 이제 만들어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적이 안 되니까. 시적이 안 되니까 예. 2014년, 2017년 이거 내가 1공단 공원화 만들었다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써먹지를 대선도 못하는 나가고 내가 경기지사도 돈 나가야 한 푼 안 되는데. 들이고 예. 공원을 만든 사람이야. 예. 이거를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뭐 그래서- 양경북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치적이다라는 게 그렇게 그 그렇게 그 해서 맥락이잖아요. 만들어진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일자라는 이재명 예. 이렇게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 예. 이렇게 해서 개발 수익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예. 이렇게 이제 이거를 치적을 만들려고 한 게 했던 거지. 뭐냐면 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수영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합 개발을 해야 자 이렇게 확정 지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든 거야 이거를 하려고 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모 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모 방식을 통해서 이게 내정해놓고 내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 네. 그래서 내가 정윤성한테 그랬어. 이재명도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들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모르나? 그럼 내가 정지상한테 그거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기 김만배 줘야지.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진상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거를. 그 엄청난 일인데 직원들도 그럼 내가 그러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일이 다 어떻게 구워 이거 해줘 살려고 이거 해줘 예. 해줘 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 드러날 수가 없지. 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한다. 그러니까 배전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 아니면 이제 정화조 예. 이런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예. 돈 되잖아요. 돈 되는 거예요. 예, 왜 관리가 그러냐면 다 되고 하니까. 예, 왜냐하면 그걸 오달 따가지고 남한테 넘겨줘도 뭐 20% 먹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것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 야, 그 경쟁률 시한 것도 다 해준다. 공무원들 알아서 다 한다. 알아서 다 한다. 참. 이거 못하면 네가 예. 뭐 그 능력 있는 놈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장동 세력이 된 데보다 메리츠 그 컨소시엄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 훨씬 더 그게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대장동에서 서판교도로 들어가는 그 통로 그 터널 뚫는 것까지도 메리츠 컨소시엄에서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해준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려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어떻게 했냐면 2014년 9월 달에 그 터널 있잖아요. 그게 원래 뭐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가 뚫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뚫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남시 부담으로 그러니까. 바꾼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공표를 합니다. 예. 성남시가 이걸 부담한다. 예.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게 배임이잖아요, 사실. 사업자한테 마치 예, 떨어내는 것처럼 예. 뜯어낸 것처럼 예. 꾸미는 게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메리츠는 당연히 우리 뚫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 내가 뚫을게. 사업자보다 왜? 이 터널이 뚫리는 거랑 예. 안 뚫린 거랑 교통이나 이런 거에 땅 대해서 가격이 땅값이 달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판교로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터널 그러니까요, 뚫으면. 서판교하고. 그러면 판교 가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땅값을 받는데 이거를 갖다 집값도 게다가 이제 지은 아파트들 값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뚫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요. 제가 서판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판교에다 터널 뚫는 거랑 안 예. 뚫는 거랑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남서울 그 제2연수장 예. 제2연수장 그 옆에 예. 그 글로 뚫리는 거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뚫리기만 예. 하면. 뚫리기만 하면 일부러 안 뚫어서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할 때 땅값을 적게 수용하려고 오히려 업자들이 예. 이거 뚫게 허가 좀 내달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예. 이거는 허가 내달라. 그래 아파트 분양 가격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계획에도 잡혀 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사업자들이 뚫고 해라 예.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뚫는다. 왜 그랬느냐? 김만배가 처음에 사업할 때 기반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업체를 못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그렇죠. 사업성이 원래 있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있는 데는 우리가 뚫고 할게요 그렇죠.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메리츠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예. 내가 이제 모아와야 돼. 모집해야 그렇죠. 돼. 돈 없으니까. 영세하니까. 그렇게 모집해와야 되는 데는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려고 경험도 하면- 없고 한 친구들한테 더 안 나쁜 조건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만배한테 몰아준 거 아닙니까? 2014년 예. 7월 이후에는 김만배 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남욱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냥 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남욱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왜? 환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랬으면은 내가 저기 그렇게 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환지를 내가 그래서 하자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환지란 말이 경기 성남시에 있으면 안 돼. 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했었으면은 2014년 9월에 2014 그 결합 개발이 확정고시 되는 게 결합 개발된 게 2014년 1월 달이에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 그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도 뭐라고 써 있느냐? 사업자 지정은 언제 하느냐? 이게 공모할 때 그때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지정뿐만 아니라 뭐가 돼 있냐면은 그 방식에 대해서 사업 방식에 대해서 환지냐 혼합이냐, 그다음에 결합 개발 아니 그 입찰이냐. 입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모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정한다. 나중에 지정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재명 말대로라면 처음부터
공무원식으로 그냥 아예 못 바꾸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성남시 안에서도 그 서류가 계속 올라갔겠어 9월달까지. 9월달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결단을 냅니다. 뭐냐 김만배로 딱 지정해놓고 왜 그렇게 가야 깨끗하잖아요. 지분도 받잖아요. 예. 그럼 나는 그 오더를 받고 이제 당연히 이재명 측 지분을 챙겨야 되고. 근데 내가 업자들한테 내가 이재명 측 지분을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김만배하고 내밀하게 둘이만 소통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기업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컨소시엄에 하면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김만배한테 이런 그렇게 사업권을 김만배하고만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예. 소통.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만배는 이미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 일부러 내가 소문은 내가 이재명은 공산당 같은 새끼인데 우리 거 너무 많이 뺏어가.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하고 예. 다닌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가르쳐요. 일부러 그 김만배가 공산당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웃더라고. 예. 그걸 나중에 또 이제 재판 갈 때 써먹어요. 예, 그렇죠. 쟤들이 나를 말 공산당이라고 바꿨다고. 했으면 아니 말 바꿨다고 그러니까 공산당 그러니까, 같은 놈이라고 업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공산당 이렇게 많이 뺏어간다고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해놨는데 무슨 내가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써먹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대장동하고 서판교 그 사이에 옛날에는 산길 꼬불꼬불꼬불하게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터널을 뚫어버리면 서판교하고 바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대장동의 주거 환경, 교통 환경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일단 의도적으로 빼서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터널을 뚫는 계획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터널 있는 거 하고 터널 없는 거 하고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훨씬 높여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하면서 걔네한테 돈을 확 몰아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참 보면은 이게 머리가 영악한 건지 사악한 건지 제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놓고는 뭐 제가 듣기로 그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장동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봤자 400표야. 400표야. 예.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다 하는데 예. 그 사람들 가만 안 있겠냐 그랬더니 예. 야 그래봐야 400표다. 그러니까요. 와, 저 그 얘기 듣고 예. 정말 오싹했어요. 오싹. 거기 주민들 다 합쳐봐야 400표밖에 안 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신경 쓰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표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야 돈 싫어하는 놈 어디 있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2천억 우리가 이제 벌잖아요. 예. 내가 이제 뭘 했냐면 이재명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터널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왜 뺏어오겠습니까? 내 돈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는 다 합쳐가지고 1,000억도 안 돼.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져온 거는 이재명이 말도 안 꺼내고 아무도 이야기 없었어. 근데 보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럼 내가 김만배한테 내가 이제 협상을 했어. 당신들 너무 많이 남는다. 얼마 남냐 그랬더니 한 4천억, 5천억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된다 이 정도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갖고 임대주 용지 달라. 그걸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822억인데 그것도 어떤 조건에 받아왔냐면 이 땅값이 만약에 내려가고 1,822억을 하향할 경우에는 시행사가 1,822억에 사주고 네. 1,822억보다도 올라갈 때는 그 돈을 다 받는다 우리가. 콜옵션, 풀옵션, 그 풋옵션 같은 거를 해가지고 딱 해놓은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나중에. 했더니 그거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거 저기 뭐야 우리 나눠주자. 시민배당하자. 그래서 그게 그때가 시민배당 이게 신문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게 그때가 제 기억이 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전 국민한테 뭐 10만 원 주느냐, 뭐 소득 뭐 70% 이하에 주느냐 막 하고 해가지고 뭐 그 지원금 하고 하는데 성남에서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남 시민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10만 원씩 다 나눠줬는데 그 재원이 아니 그 재원하고 상관없고요. 그 재원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재원이 아니고 다운이었어요? 뭐냐면 시민배당 하겠다고. 시민배당. 이득이 나오면 시민배당 하겠다. 하겠다. 2천억을 예, 100, 그러니까 한 96, 한 3만한테 나눠주겠다. 예, 예.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2천억을 버는데 1,822억이니까 한 2천억 정도 잡으면은 그거를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대요. 예. 그 내가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니는 정진상이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있거든. 예.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시민배당자 그랬어. 이재명의 책사지. 예, 이 정진상. 그러니까 정진상 같이 앉았었거든. 정진상이 딱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의문을 표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호주의 방식으로 해갖고 우리 저기 의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씀씀이를 생각해갖고 뭐냐면 내가 이제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자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갖고 어쨌든 나름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쓰는 거에 나는 대한 방식에 뭐냐면 대한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남에 오래 산 사람들의 의료비를 예. 지원하자. 그래서 호주처럼 무상의료 이거를 갖다 한번 해보자. 5대 질환. 그래서 해보니까 1년에 한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에 재원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야 니는 선거를 몰라. 정진상이. 돈 싫어하는 놈 어딨노. 주면 다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지. 높은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 김만배하고는 협상이 안 될 것 같아갖고 하나은행을 거기 하나은행에 거기 전무가 왔어요. 네.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1공단에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1공단 공원을 한때 거기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 그래갖고 400면인가 500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요구하니까. 뭐 갑인데. 그래가지고 하나은행에서 그거를 한 게 200억이 정도, 201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늘어났다고 돼 공사비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4,500억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공사비나 모든 게 올랐으니까. 예. 게다가 이제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공사할 때 하는 거니까 하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같이 해버리면은. 예. 그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장에 자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주차하신 분들 제가 해드린 거예요.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도 한 게 아니라 정진상도 한 게 아니라 제가 합니다. 예. 해서 한 거예요. 예. 그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지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에 임대주택 짓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임대주택 짓기로 하는데 내부적인 그 검토를 해봤더니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게 대장동에서 받은 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하면서 아이 그러니 그냥 시민들한테 쭉 다 나눠줍시다 했는데 이재명이 그 서류에 그 시민들한테 그냥 돈 나눠주는 걸로 그냥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 결정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 예. 서류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객관적인 물증으로서의 서류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어요. 원래는 그거를 해서 대장동에 이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이 김만배가 있었는데 반대를 했어요. 예. 뭘 원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자, 임대들이 있으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예. 김만배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그러면 좀 떨어진다. 그거에 대한 노트를 세워달라. 해가지고 뭐냐면 그때 그거를 임대주택을 그래서 거기에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요즘 임대주택 없는 허가해주면서 임대주택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임대주택 하자고 해놓고 백현동에도 원래 임대주택 100%였는데 그렇죠, 예. 임대주택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게 도대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서민하지 네. 실제로 보면은 임대주택을 없애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도 자기들이 뭐 지려고 하는데 본동에 메인에 임대주택 넣으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임대주택 자기를 집에서 임대주택을 안 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는 근데 얘들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생각을 했거든요. 정진상이 이제 야 조직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가 이제 때려치우려고 막 이런 생각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성향이 좀 안 맞았다는 거네. 예,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몇 번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그때마다 야 조직은 한번 들어오면 뭐 네 마음대로 나가고 하는 거 아니야. 거의 진짜 조폭이네요. 그거. 예,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아예 그냥 말도 안 하고 내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마 비료 사업한다. 그래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 자금도 좀 잘 되면은 다 형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거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냥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너 왜 나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진상한테 명분은 뭐였냐면 김만배가 돈을 안 내놓으니 내가 일단은 좀 민간업자들 뭐 협의해서 또 막아야 되고 예. 말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나는 게다가 직접적으로 발 담궜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드러났지만 나는 드러난단 말이죠.
발 담궜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일단 이거를 갖다 적극적으로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 사업하란다 하고 나오니까 내가 사업하러 나가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뭐냐면 그 조직에서는 떨어져 나온 거다.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만배하고 정진상의 통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아, 그다음부터는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는 김만배랑 2023년도 2월부터 한 통화도 안 했어요. 딱 한 통화 정도 왔었나 그런 거밖에 아예 없어요. 통화. 그러니까 사건 터지고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게 제 사업이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연락해야지. 더 연락해갖고 형 이제 나 연락해야지. 회사 나왔으니까 빨리 돈 그게 주소. 상식이지, 돈 주소. 어떻게 줄 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내게 아니니까. 이제 관리할 의무도 별로 없어졌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손 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만약 천화동 1호가 내 거면 내 개인 거면 이재명은 몰라. 내 개인 거야. 그리고 나 아우 김만배만 짤뭉짤뭉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세요? 거기다가 이사니 뭐니 감사니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꽂아 넣어야지. 꽂아놓고 다 꽂아 그 돈을 넣어야지. 내가 써야 될 거 그렇지. 아니에요. 내 건데. 근데 나는 어떻게 썼는지 단 한 개도 모르고 아예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라도 써야지 가지고.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내 거면 내가 개인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동린이님, 유동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꼭 죄명이 깜빵하게 깜빵으로 직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참 쭈니님 앞으로 사법부 인원들 우파 성향으로 몇 분 바뀐다니 기대해 봅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우스님 멜콩 TV 애국 방송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위에 또 비타민님이 이동규님 응원해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 당신들의 댄스 책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 이 좋은 책 저도 이게 읽으면은 오늘 오후라도 사가지고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의 아침은 저녁은 아침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당신들의 댄스 정말 사악한 정치인들의 이 추악한 모습을 하나하나 한 커플 이 양파처럼 벗겨낼 수 있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당신들의 댄스 이동규님이 지은 옥고입니다.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 저희 뭐 우리 멜콩 TV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글을 읽으면은 훨씬 더 맛깔나고 흥미진진한 이 배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시고 뭐 지금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 돈이 다 그 저수지인 돈이 누구 거며 누구 건지는 이제 뭐 이미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중에 국민들이 50억 클럽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50억 클럽 관련해 가지고 뭐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구속됐다가 무죄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또 일부 아까 얘기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진짜 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진짜 법조인에 한 사람은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저는 뭐 사건 하면은 500만 원 하나 받기도 힘든데 그 사람은 퇴임하고 나가지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김만배 회사에 월 국정 고문료로 1,500만 원인가 네. 뭐 10달도 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50억 클럽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재명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나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 김만배가 만약에 자기 개인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개인 도움 받았으면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공통비로 써야 된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김만배는 공통비용 내 돈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래 친분이 있는 거고 개인적 친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싸우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 비용으로 돈을 줬어야 되느냐? 예? 하면은 이 사업 결국은 이재명 사업이고 이재명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재명 돈이 있으니까 이재명 돈으로 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 개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50억 클럽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증으로 이재명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김만배는 거기서 쓰자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란 거지.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재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 일을 했든 말든 내 개인 돈이면 김만배랑 둘이서 한 거면 그럼 내가 왜 씁니까? 그렇죠. 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닌데 300억이에요. 예. 예, 그걸 내가 왜 줍니까? 예. 예? 내 목숨 걸고 이재명 속여가면서 한 건데. 예.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례할 때 제가 이제 증인 나갔을 때 이재명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대장동의 원류. 그래서 예. 위례 위례. 제가 증인 나갈 때 이러는 거예요. 아, 언론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이재명이가 유동규가 내 눈을 속이려고 나를 속이고 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원래 그 공모를 거친 겁니다. 원래 그냥 그냥 그거 해도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내 눈을 속이려고 공모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재명이 증인 나갔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공모 방식 안 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는 묻는 자리가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그랬어요. 공모 방식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재판장님한테 예, 재판장님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의견서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럴듯하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왜 읽으시면 되냐면은 이거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게 써놨어요. 그런데 왜 읽으면 좋냐면 이게 좌파들의 실상이고 댓글 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애들이나 뭐 해가지고 댓글 다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이 다는 부대들은 역할극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파인 척하면서 댓글도 달고요. 예, 예. 지지자인 척하면서도 댓글 달고요. 내부 분탕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속지 않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격, 특히 이런 거에 이 책 정도 읽어 놓으면은 그래요. 안 속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마리오네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쭈리님, 유동규님 성대모사도 잘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게 전공이 성악입니다. 전공이 성악. 예, 그러니까 예, 예. 목소리의 마술사고요. 이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책에 유동규 본부장님 소개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졌다. 성악해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목소리 좋다고 해서 성악가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제가 음악하고 난 다음에는 나보다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말에 우쭐해 가지고 성악을 하게 된 건데 예. 막상 성악을 시작을 해보니까 나보다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정말 쉬웠으면 빨리 뒀을 거예요.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깨닫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된 거지.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야 좋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 오히려 막 정말 내가 너무 막 잘했으면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해했더라고요. 미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미대 몇 명 넣어야 되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 몇 명 넣어야 되고 음대 몇 명 넣어야 되고 예. 또 체육 선생님들은 체육 몇 명 넣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있다 하는 꼬시는데 쓴 건데 내가 넘어간 거지 실제로 100년에 한 명 아닙니다. 예. 참 우리 유 본부장님 참 유쾌하시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한 10분 20분이 한 5분도 안 되게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또 귀한 주말 동안 또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휴일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또 직접 아마 화면에 뵙기를 바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직접 뵈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게 평소 때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던 거하고는 또 새로운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쓰신 참회록 같은 말씀이 참 많으셔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유 사장님
사장님이 구치소에 나가는 걸 누가 제일 바라지 않을까요? 네. 내 변호인의 말이 그제서야 귀에 들어왔다. 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가 범인이 아니었던가. 나를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일삼은 것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 그분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저는 그 처음 서문에 읽었던 중에 사건의 본질을 얘기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심쿵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유동규 본부장님 모시고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예컨대 이제 호주 가서 돌아가신 김문기 씨하고 세 명이서 골프 친 얘기 정말 들어보면은 정말 진지하고 재미있고 실제 있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영희가 실형 5년이 나왔던 겁니다. 그 외에도 유동규 본부장님이 없었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형 선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유동규 본부장님의 말씀 일부는 뭐 옛날 오래된 거니까 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거짓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1심 재판장님이 일갈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규 본부장님 이제 이야기 보따리 이제 뭐 첫 장을 이제 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 그 유동규 본부장님 모시고 이 제명에 정말 민낯을 우리가 하나 한꺼풀 지금 그 펼쳐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는 좀 사명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는 이 좌파들, 대한민국에 아무 어떤 그 애착도 없고 애정도 없는 이 우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전후에 전쟁 후에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지금 경제 시비를 만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팔걷어 붙여서 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숨은 영웅들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희화하고 매도해가지고 예, 이름도 없이 지금 빚도 없이 이 영웅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알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찾아오고 그리고 다음 선거는 대한민국의 저는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후의 선거가 만약에 이게 좌파들한테 넘어간다면 거대 야당과 함께 이게 정권까지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전사 10만을 지금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동규 TV 개국했습니다. 네네. 이제 첫 방송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예, 그 마음으로 지금 서서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의 당신들의 댄스 지금 그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이미 7쇄 지금 찍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를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사건 이 책을 통한 메시지 정말 우리가 행동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않으면 단순히 유동규 본인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 메시지를 묵직한 돌직구를 이 책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유 본부장님이 하시는 또 방송도 저희를 멸콩 TV를 통해서 많이 또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해서 적지 않은 저도 이제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예 해서 유 본부장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사안의 어떤 이 사건의 어떤 그 진술을 통해 가지고 증언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그 우리의 시사에 대한 지식, 대장동에 대한 우리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또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갖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연휴 첫날 마지막 날 또 오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파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작용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국제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잘못한 거 제가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콩 TV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법조계 많이 가봐서 압니다. 이렇게 정말 변호사님들 모여서 하기 어려운데 이 멸콩 TV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저기 변호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쾌한 이동규님 꼭 승리합시다. 오늘 굉장히 진중하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어떤 그런 성대모사도 재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면은 정말 이야기꾼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롭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동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번에는 제가 책을 몇 권 사서라도 우리 댓글 이벤트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3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속 시원하게 좀 멸치 국물과 콩나물로 좀 해장하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속 시원한 방송 멸콩TV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해외에 계신 분은 서브스크라이브 버튼 확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팍팍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더 거듭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